네, 그러면 철없는 어른들 오늘은 연금술사 발제를 맡은 승작가라고 합니다.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이사장입니다. 제로입니다. 네, 오늘은 연금술사를 가져왔고요. 사실 저는 이제 연금술사를 오늘 다 다루기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줄거리 훑고 질문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드릴 질문은 질문 말하기 전에 혹시 연금술사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기억이 안 나요. 전 초딩 때 읽은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오래됐어요, 이 책이? 안 봤어요. 최근인가? 진짜 오래된 책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책을 가져왔거든요. 이 책이 2000 한글 거는 2005년도. 그러네요. 한 13년 됐네요. 네. 한국에 나온 지만. 월드컵 그럼 지나고. 초딩인 이유구나. 굉장히 오래됐구나. 이거 언제 읽었는지 말하면 나이 나오네. 초딩은 아닌 것 유치원 같고 때. 중딩.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이 여러 가지 이제 말할 게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오늘 질문을 중점으로 할 거는 이 연금술사라는 책을 보면 주인공 산티아고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에 보물이 나오는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내용인데 중간중간에 이제 꿈을 찾아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중간중간마다 이제 변곡점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따가 더 얘기할 거지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중간중간마다 나오는 변곡점 중에 이렇게 좌절했다가 다시 일어섰다가 하는 부분이 한 4개가 나오거든요, 총. 근데 이게 다른 분들 같으면 그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멈췄을 것 같은가? 라는 게 이제 저는 약간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줄거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인공은 산티아고가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 남부 지방에서 활동하는 양치기예요. 그래서 양치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양을 몰고 이제 초원을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양에서 나오는 털을 팔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 양치기인데 이제 어느 날처럼 이제 그러니까 양털을 팔기 위해서 마을로 가는 도중에 이렇게 낡아 빠진 교회, 이제 교회라고 하기에도 이제 너무 이제 살았던 흔적만 있고 이제 거의 부서진 상태에서의 교회에서 그냥 잠깐 양들이랑 중간에 이제 마을 가기 전에 이제 하룻밤 자게 돼요. 근데 이제 예전에도 그 길을 건넌 적이 있는데 예전에 꾸었던 꿈을 또 꾸게 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제 무슨 꿈이냐면 초원 위에 어린아이가 이제 자기가 기르고 있는 양이랑 같이 이렇게 막 놀다가 갑자기 산티아고 손을 잡고 피라미드 앞으로 가요. 그래서 저곳에 보물이 있다 라고 말만 하고 산티아고가 잠에서 깨는 꿈을 이번이 두 번째로 또 꾸게 돼요. 그래서 뭔가 저번에도 꿨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 특이한 꿈을 꾸니까 해몽을 하기 위해서 그 꿈을 해몽을 해주는 집시를 찾아가게 돼요. 근데 그 집시가 하는 말이 약간 뻔한 이야기예요. 그 꿈대로라면 뭐 피라미드 앞에 보물이 있겠지, 찾으러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뻔한 얘기만 하고 산티아고가 이제 그 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별 볼 일 없는 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아까 이제 양털을 팔기 위해서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벤치 같은 데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 옆에 한 노인이 와가지고 말을 걸면서 이제 그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아까 그 집시랑 한통속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하는 말이 집시가 했던 말이랑 거의 비슷했거든요. 뭐. 근데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노인은 이제 자신을 소개하길 살렘이라는 국가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티아고가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 노인이 이제 바닥에다가 무슨 글씨를 쓰려고 이렇게 수그리는 순간 이제 몸 안에 이제 황금을 이제 차고 있는 걸 보고 진짜 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노인이 팝콘 장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산티아고가 노인의 말에 설득이 되고 노인이 제안하기를 이제 산티아고 갖고 있는 양의 10분의 1을 자기한테 갖고 오면
그 피라미드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제 이게 첫 번째 그 변곡점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꿈을 찾으러 나가기 위한 딱 첫 단계잖아요. 이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노인이 이때 그 아까 그 노파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사례비, 그러니까 꿈을 해몽해 준 사례비로 얼마를 드릴까요? 라고 산티아고가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찾은 보물의 10분의 1을 당신이 찾은 보물의 6분의 1을 달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산티아고가 속으로 역시 집시가 교활은 한데 자기 꾀에 넘어가는구나, 약간 멍청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보물이 실제로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양의 10분의 1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갖고 있는 거에 10분의 1을 달라고 하냐, 그 나중에 보물을 찾으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만 이제 그 아직 갖고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 뭐 준다 이런 약속은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까 그 팝콘 장수 이야기를 하는데 팝콘 장수도 사실은 이제 꿈이 있었는데 이제 양치기는 이제 돌아다니는 직업이니까 그거보다는 안정적으로 어느 마을에서 이렇게 살면서 일을 하는 게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꿈을 계속 갖고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제 몇십 년 동안 눌러 앉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산티아고가 이제 팝콘 장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노인의 말에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양을 다 팔고 그 아까 10분의 1만 이제 노인에게 주고 노인이 말한 대로 이제 이집트를 가기 위해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처음의 내용이에요. 얘가 살던 곳은 어디예요? 사실 양측이라서 이제 이곳저곳 떠도는데 지금 있는 곳은 그 스페인 완전 남부 그 스페인 남부가 그 끝쪽에서 저쪽을 바다 쪽을 보면 아프리카 대륙이 보이거든요. 그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지금 그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이때 나오는 얘기가 그 유명한 뭐지? 너가 소망하면 온 우주가 다 해서 이제 널 도와줄 거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안 도와줘. 씨. 여기 이제 더 간절하게 소망했어야죠. 이 대사가 이렇게 나와요.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줄 것세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변곡점이 나오는데 아프리카로 넘어가서 아까 양을 판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액수가 적지는 않는데 넘어가서 이제 이집트로 가는 길을 모르니까, 왜냐면 거기는 이제 아랍 문화고 산티아고가 처음 갔을 때 약간 놀랬던 건 여기는 술을 안 먹는다. 이제 그 이슬람 문화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언어도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어떤 한 남자가 자기가 그 피라미드 앞까지 대다주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돈주머니, 여기 워낙 도둑들이 많으니까 돈주머니들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 사람들 사이로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막 이게 손만 잡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도망을 가게 돼요. 딱 그 돈주머니만 갖고. 그래가지고 산티아고가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잃게 되는 사건이 이제 두 번째로 나와요. 그게 변곡점,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좌절할 뻔하지만 아까 노인이 이야기한 거를 떠오르게 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좌절을 할 뻔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그 근처에서 일할 때를 찾게 돼요. 그래서 어디를 찾냐면 크리스탈 가게를 발견하게 돼요. 이제 크리스탈 가게인데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산 중턱, 거의 산 중턱쯤에 있는 거예요. 크리스탈 가게가. 그래서 거기 마을이 번창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이제는 관광객도 없고 산 중턱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굳이 크리스탈 유리잔이나 크리스탈 장식품을 사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가 파리만 날리고 있는데 이제 산티아고가 와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사실 이제 밥만 얻어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여차여차 하게 돼서 거기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일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게 되거든요. 6개월 일을 하면서 돈을 엄청 벌어요. 왜냐면 인센티브를 크리스탈 하나 팔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 가게에서 여러 가지 약간 실험적인 것들을 산티아고가 많이 제안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양을 60마리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120마리를 사고 거기 돌아갈 채비도 구하고 거기서 이제 상점 허가증도 사도 돈이 남을 정도로 이제 돈을 벌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눌러 앉을 건가 아니면 돈이 있으니 다시 또 꿈을 찾으러 갈 건가라고 중간에 고민을 하다가 상점 주인의 말을 듣고 꿈을 찾으러 나가기로 결정을 해요. 왜냐면 상점 주인이 이슬람 그 도다 보니까 그 이슬람 그 율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인생 중에 한 번은 거기가 어디죠? 그 성지? 네. 이슬람 성지가 메카? 메카를 한 번은 가는 게 이제 그 율법이래요. 근데 이 주인이 그 딱 중간 그 가게를 한 몇십 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한 10년째 되는 날 갈 수 있을 정도의 채비도 구해졌대요. 근데 그 꿈을 이루면 그 다음에 자기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지가 없어진 거잖아요. 목표가 없어지니까 그게 목표가 없어지는 게 두려워서 그냥 그 꿈이 있는 상태로만 그냥 갖고 있다고 했고 그게 벌써 지금 2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티아고가 그 말을 듣고 자기는 이제 찾으러 나가기로 결심을 해요. 전 이게 약간 세 번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눌러 앉을 수도 있는데 찾으러 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집트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사막도 건너고 이제 그 피라미드를 만나러 가야 되니까 사막을 중간에 건너고 중간 지점인 그 오아시스에 이제 눌러 앉게 돼요. 오아시스에 잠깐 걸치게 돼요. 근데 그 오아시스에서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처음으로 만나게 돼요. 거기서 예전에도 이제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거는 있었지만 이제 독자가 보기에 여기서 이제 진정한 약간 사랑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여기가 사실 오아시스가 중립지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침략자가 들어오게 돼요. 근데 그거를 미리 그 오아시스의 원로회 분에게 말을 함으로써 침략자도 막아내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살게 된다면 산티아고는 그 원로회의 고문 역할도 하게 되면서 돈도 많이 받고 사랑하는 여인도 옆에서 이제 찾았으니까 옆에서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이 책의 제목처럼 실제로 연금술사를 만나게 돼요. 그 뭐지 이렇게 뭐 나비나 이런 거를 금으로 만드는 연금술사 만나게 되고 그 연금술사가 이 산티아고가 만약에 여기 안에 이 오아시스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될 건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딱히 이게 밝은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이다 보니까 밝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에는 꿈을 못 찾기 때문에 후회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후회로 인해서 원로회가 너한테 관심을 보였던 이유는 이제 너가 꿈을 찾으러 나서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원로회한테 갖고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직감이나 이런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원로회가 너를 고문 역할을 한 거지만 결국에 거기에 눌러 앉게 되면 그 힘도 잃게 되고 사실은 아무도 너한테 가지 말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너 스스로 내가 그냥 나 스스로 뭐 여러 가지 두려운 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가지 못한 거였구나라고 4년 정도 됐을 때 깨닫게 되지만 너는 더 이상 그때는 갈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후회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산티아고가 결국에는 그 사랑하는 여인을 나중에 보물을 찾고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피라미드를 찾으러 나가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 이게 이제 결말 부분이긴 한데 나중에 이제 피라미드도 찾고 보물도 찾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사랑도 다시 찾아요?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에 나와요. 보물을 찾고 이제 이거는 스폰데 아까 그 처음에 있던 그 낡아빠진 교회 더 이상 이제 운영하지 않고 반절 정도 날아간 그 교회의 밑바닥에 보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딱 보물을 삽으로 땅을 파서 보물을 보고 이제 여인을 다시 찾으러 아까 오아시스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끝나요. 이 연금술사는. 그래서 네. 근데 왜 제목이 연금술사지? 그 연금술사가 현인이라서?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현인인 것도 있고. 근데 솔직히 약간 의문은 들어요. 굳이 연금술사로 안 해도 다른 걸로 해도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원제는 뭐예요? 원제가 일러스트레이티드 알케미스트 연금술사인 것 같아요. 원제도 똑같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줄거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갖고 온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꿈을 찾는 내용이고 사실 꿈이 아니더라도 어떤 목표를 찾으러 나가는 사람에 대한 그 과정을 이제 압축시킨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꿈을 막 찾으러 나갈 때, 그러니까 할지 말지 시작할 때가 아까 그 노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첫 번째로 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딱 시작을 했는데 이제 사실 나중에 보면 별것도 아니긴 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겪는 고난 그런 거가 이제 아까 말한 두 번째 그 자기 전 재산을 도둑 맞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됐으니 처음에는 이제 좌절을 겪었지만 다시 일어서서 어떠한 성과를 내는 거죠. 크리스탈 가게에서. 근데 그 사실 원래 목표가 있지만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중간 지점으로 크리스탈 가게를 간 건데 이제 거기서 워낙 성과가 좋으니까 거기 이제 사실 꿈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눌러 앉아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꿈을 찾으러 나간 거, 이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집트에 거의 다다르죠. 오아시스라는 곳에 가서 이제 사실 좀만 더 가면 보물이 있긴 하지만 그곳에서 사랑하는 여인도 만나고 거의 끝바지에 온 거예요, 산티아고가. 그래서 사실 보물을 찾아가도 되기는 하고 좀만 더 가면 보물이 있으니까 지금은 사랑하는 여인도 있고 돈도 충분히 벌 수 있는데 굳이 갈 필요 없지 않을까? 지금도 약간 만족한 것 같은데? 라는 게 이제 네 번째.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보물을 찾으러 나가죠. 그래서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게 이걸 보면서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저라면 이 네 단계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멈춰 설까? 아니면 끝까지 갈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은 그냥 그 얘기 세옹지마 얘기인데 어떤 점이요? 돈 많이 벌고 돈 잃고 다시 돈 많이 벌고 땅 파고 근데 그 스토리 내용에서 좀 궁금한 게 그 먼 이집트까지 다 갔잖아요. 네. 근데 그 교회에 있을 거란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 이집트에 가기 전에 이제 오아시스에서 연금술사를 만나요. 그리고 연금술사랑 같이 아까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제 오아시스는 결국엔 중간 지점이다 보니까 이제 피라미드까지 가려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막 너머까지 연금술사가 대다 줘요. 그리고 그 결국에는 피라미드 앞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 피라미드 앞까지 가기 전에 딱 이제 연금술사랑 헤어지기 직전에 연금술사가 그 중간에 이제 숙박업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머물면서 구리인가 철을 가지고 금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하나는 이제 그 산티아고를 주고 나머지 하나는 아니구나. 세 개를 만드는데 하나는 주인장을 주고 이렇게 숙박업소를 하니까 근데 이렇게 큰 돈을 받아도 되냐라고 하니까 괜찮다라고 하면서 하나 주고 하나는 산티아고를 주고 나머지 하나는 다시 산티아고가 여기로 다시 올 건데 그걸 하나 다시 올 건데 이제 그거를 잠시 주인장한테 맡겨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산티아고가 왜 이거를 맡기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두 번 정도 산티아고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술사가 하는 얘기가 한 번 일어난 일은 안 일어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일어난 일은 너한테 또 일어날 거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맡겨놓는 거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연금술사랑 헤어지고
이제 산티아고가 피라미드 앞까지 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산적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뺏겨요. 그리고 하는 말이 산적들이 너 여기 왜 왔어? 이야기를 하니까 보물 찾으러 이집트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고 약간 덜 떨어진 애로 취급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 맞다 그 산적 본인인가 아니면 친구가 이야기를 하기에 나도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 무슨 꿈을 꿨냐면 그 얘기를 보물 얘기를 하니까 떠오른 게 뭐냐면 자기도 예전에 무슨 낡은 교회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반절 정도 날라간 아까 그 말한 천장이 보이는 교회 밑에 보물이 있었더라. 근데 그거를 설마 그런 꿈을 나도 꾼 적이 있는데 야 그런 거 꾸느라 내가 거기를 찾으러 가지는 않지 않느냐. 너도 그 보물을 찾으러 피라미드까지 왔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산적들이 가고 난 뒤에 이 산티아고가 아 보물이 있는 곳을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아까 그 숙박업소로 오면서 이제 주인장이 이제 꼴을 보니까 산적들한테 다 뺏긴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금 맡겨둔 거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고 다시 이제 채비를 얻었으니까 돌아가고 그 교회 밑에를 파보니까 진짜 보물이 있었던 거죠. 보물이 뭐예요? 그게 말 그대로 이제 금은보화 상자예요. 예전에 이제 누가 거기다 묻어놨는데 까먹은 거죠. 까먹은 건가 아니면 지도나 이런 게 다 없어져서 이제 아무도 모르는. 또라이인 건데. 꿈에서 그거 봤다고 찾으러 가는 사람이 어딨어.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현실주의자. 이거는 할아버지가 로또 번호 불러준 가지고 5천 원짜리 로또 하나 사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아까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4가지 변곡점이 있고 혹은 마지막 하나 더 추가하면 결국에는 이제 보물을 찾은 거죠. 근데 그 4단계에서 이제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부분에서 막힐 것 같은가?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자기가 뭔가 멈춰설 것 같은가? 혹은 이제 끝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약간 어느 부분일지 저는 약간 여쭤보고 싶어서 약간 생각이 갖고 왔어요. 너무 위험해. 모든 걸 다 접고 딴 걸로 넘어간다는 거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떤 꿈보다는 꿈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그냥 목표? 그냥 간단한 목표로 설정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현실적으로만 보면 보물 조각을 찾으려고 다 내팽개치고 뭐 사람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가는 거다라고 보일 수 있는데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꿈으로 묘사한 거도 내 안에 어쨌든 내 안에 있는 뭔가를 발현시키려고 했다라고 비유를 한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은 1번 현실주의자님께서는 출발 안 한다. 그래서 뒤에는 볼 거 없다. 1번 변곡점도 필요 없다. 별도 필요 없다. 거기까지 안 한다. 얼마나 좋아. 초원에서 양들하고 같이 뛰어놀고. 그리고 뭐 우연히 또 교회 파볼 수도 있고 안 가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게 꿈일 사람은 없겠지만 목표로 만약에 생각을 하면 서울대가 목표예요. 그래서 수능 준비하고 한 12년 동안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하고 싶은 게 생긴다든가 결혼이라든지 뭐. 그렇죠. 갑자기 이제 사랑이 찾아올 수도 군대라든지. 있고 그리고 우연히 그냥 그 수능 공부 힘들어가지고 했던 일들이 잘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도 있고 혹은 중간에 다른 거 흥미가 생긴 거 혹은 안정성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갈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한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좀 더 생각하기 편하지 않을까. 저 뒤에 내용이 남자는 그 돈으로 바람 폈을 거야. 응? 남자는 그 돈이 많으니까 보물을 챙겼잖아요. 돈이 많아서 여자를 만나러 갔잖아. 바람 폈을 거야. 나중에. 아 현실주의자. 돈 많으면 바람 피나요? 그 여자도 그걸로 바람 피고. 헐. 헐 동화가 갑자기 그래서 어떠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꼭 이거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냥 현실로 본다면? 그죠, 현실로 현실이나 본다면
현실로 본다면 다른 걸 할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걸 완전히 접고 다른 걸 하지 못하죠. 그거는 금수저들이나 할 수 있는 거고. 그치, 저기 두산 사람의 미래다 그 광고 만들었던 사람도 걔가 금수저니까 할 수 있었던 거지. 일반 사람이 그렇게 못하죠. 이제 공부도 못하는 애인데 다 접고 그 비싼 학교에 유학 보내고 그리고 왔는데 광고회사를 차렸는데 지 아빠가 두산 회장이니까 걔가 만들게 해준 거지. 듣보잡인데 광고회사라고 제안서 들고 가면 그거 해줬겠어요. 현실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금수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고 있는데 다른 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발 하나 걸쳐놓고 해야지 두 발 다 떼어놓고 할 수는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회인의 시각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왜 어떨 것 저한테 같아요? 오나요? 순서 지키세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게 아까 막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비유라. 근데 이게 만약에 아예 내가 뭘 갖고 있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일단 산티아고는 60마리의 양이라도 일단 조금은 있잖아요. 근데 물론 다른 근데 아예 없는 상황은 좀 극단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있을 때 이렇게 한다. 이거 약간 나이랑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나이라든가 혹은 이게 지금 현실로 입장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약간 어디에 소속이라도 되어 있으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약간 뭐 제일 편한 건 제 나이 때는 이제 학교겠죠. 일단 학교라도 있으면 사실은 심리학과인데 예를 들어 뭐 다른 걸 전공을 지금 준비하는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만약에 내가 아무데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근데 내가 사실 지금 뭐를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가 딴 걸로 한다? 혹은 다른 데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이걸 다 때려치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저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약간 걸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게 소설이니까 금을 만들어줬잖아요. 그게 그쵸? 소설이 아니면 그게 사기꾼인 거야. 금은 만들 수가 없거든. 금은 원자 구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연금술로 만들 수가 없어요. 현실적입니다. 그거는 쇳덩어리에 도금한 거야. 현실적입니다. 옛날에 연금술에도 그건 있었어. 쇳덩어리에 도금해가지고 금 만들었다고 하는 거. 저는 사실 다 걸릴 것 같아요. 막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꿈을 찾으러 갈지 저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 걸려요. 그래서 다 걸리고 만약에 다 통과된다 해도 마지막 네 번째 때 통과를 옛날에는 네 번째 때 오히려 더 통과를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네 번째 그 사랑하는 여인 만나고 마지막에 이제 좀만 있으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거 약간 고민돼요. 좀 많이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난 개인적으로 저러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런 내용. 예. 그러니까는 정치인들이 참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흔히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뭐 정치인들이 참 많이 얘기하는데 내가 이게 직접 얼굴 대면에서 들었던 사람 중에 영등포 구청장 최현일이라고 있는데 그 양반이 하는 말이 그거지. 청년들이 하루에 아무리 시간이 없다 그래도 하루에 1시간 이상 책도 봐야 되고 신문도 봐야 되고 다른 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큰 꿈을 가지고 뭐 해야 되지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사람이. 내 바로 앞에서 들었으니까. 근데 우리 참 청년들이 살기가 힘든데 직장도 못 구하고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주일에 68시간을 일하면 우리 저번에 얘기했죠. 일주일에 68시간을 일을 하면 먹고 자고 일하고가 끝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걸 할 수 있냔 말이지. 그거는
자기 그런 사람 정치인들이 정말 공감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없어서. 사실 그 비난은 똑같이 그 구청장한테도 해도 지는 본인- 그렇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아니 그 사람은 그 영등포 구청장 최원일이란 그 사람은 법대인가 행정학과인가 뭐 그런데 졸업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보좌관인지 정당인지 거기 들어가서 평생 그거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그러니까 청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책 읽은 사람이 할 소리인가 그게? 본인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시장도 되고 대통령도 될 거를 생각을 준비를 하고 계시겠군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이 된다 생각하는데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게 스토리로만 보면 좀 왜 꿈꿨는데 가지? 이렇게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비유적으로 보면은 그 꿈이 내가 바라니까 꿈으로 나타난 거고, 그 꿈이 그 드림이 같은 단어잖아요. 그리고 그런 처음 꾼 게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꿈이 꿈꾼 그냥 거예요. 꿈꾼 게 아니라 내 목표, 내가 희망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워낙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게 많아서 딱 뭐다 이렇게 말하긴 그런데, 그냥 대충 퉁 쳐서 얘기하면 질문은 그거였잖아요. 어디서 멈출 거냐. 그러니까 어디서 멈출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네 개가 다 네. 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 같으면 이제 그러니까 막 결국에는 못 이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어느 부분에서 좀 더 멈출 것 같은지 마음이 가는지. 근데 저는 그냥 퉁 쳐서 그 주인공이 그 금은보화, 그 꿈에 나오는 그걸 얻고자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걸 찾아야지 해서 간 것 같지가 않고, 그걸 찾으러 가는 것 자체가 좋아서 간 것 같아. 여행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보물지도-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내가 서울대 가야지. 서울대 가서 와 대박 뭐 이게 아니라, 서울대를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서울대를 가는 그 내가 목표로 삼고 내가 간다는 그게 좋은 거? 아 나는 서울대를 갈 수 그런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네. 보물지도 이렇게 네, 자기들이 막 만들어서 갖고 엑셀 쳐놓고 싶은 장난감을 와 갖고 싶다 막 상상하면 너무 좋은데 막상 가지면 되게 재미없는 그런 그런 거와 비슷하게 그걸 가는 거 자체를 좋아했기 때문에 거길 간 것 같아요. 근데 가면서 결국 중간에 머물렀던 그 교회라고 할게요. 거기에 보물이 있었고, 뭔가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다 날려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사람 사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평탄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전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걸 되게 잘 컨트롤해서 그렇게 가는 거지, 자기가 컨트롤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가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럼 거기에서 걔가 갖는 어떤 가치나 뭔가 그 사기 중간에 그 도금한 거 있잖아요. 색깔처럼 그 사기, 인생에 사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되게 사기 같다고 생각하는 어떤 내 행위가 되게 뭔가 별로라는 했던 행위가 나중에 보니까 되게 가치 있는 행위이기도 하고, 그냥 이 전체적인 과정 자체, 내가 그렇게 나간다는 것 자체가 좋아하는 거니까. 만약 중간에 내가 그 도적을 만나서 죽었다, 아니면 그 수정에 했다가, 솔직히 수정이 뭐 팔이 날리는데 왜 고용해요 사람이, 현실적으로 따지면 지금 사람을 줄여도 모자랄 판에 아니면 뭐 거기서 뭐 안 돼서 망했다든지, 뭐 속아 넘어서 인신매매 당했다든지, 뭐 중간에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났어, 재수없게 여기서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가다가 뭔가 도전을 하다 실패했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서 저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봤을 것 같아요. 나는 그 크리스탈 가게 얘기 들었을 때 그 생각했는데, 가게 주인이 부자라서 가게는 취미로 하는 거야. 그게 가게 제가 이거 얘기해야 될 것 같군요. 가게가 뭐냐면 이제 크리스탈 가게가 사실 팔이 날리고 먼지만 있었는데 산티아고가 거기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식사 잠깐 그 부분이 지금 헷갈리는데, 이제 산티아고가 이제 거기를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다 지금 가진 돈이 다 잃었으니까 배고파가지고 거기 있는 그 분한테
그 뭐라 그러죠? 그 크리스탈 이거 다 닦고 그러니까 그 산티아고의 생각은 그 크리스탈이나 이런 먼지 이거를 먼저 일단 자기가 먼저 다 닦고 그 다음에 그 닦으면 이분이 뭐라도 음식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닦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다 닦고 난 뒤에 우연히 관광객이 2명이 왔는데 이게 먼지만 쌓여 있다가 이제 산티아고가 다 닦으니까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래서 관광객이 이걸 하나를 샀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고 난 다음에 주인장이 밥 먹으러 가자 이야기를 해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그때 주인장이 한 얘기가 사실 이슬람 율법에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은 준다. 그런 사람이 이게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티아고가 그러면 왜 제가 먼지 닦는 거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만 자기도 그걸 원한 거 그러니까 자기도 뭐 딱히 손해 볼 건 없으니까 이제 서로 이제 사실 네가 다 닦을 때까지 기다린 거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산티아고가 다 닦고 난 다음에 관광객이 이걸 하나를 사갔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주인장 입장에서는 약간 신호라기보다 다시 이게 좀 더 사람들을 모을 수 있거나 약간 이런 쪽 할 수 있는 좀 재능 있는 그런 사람 산티아고가 왠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산티아고를 고용을 한 거고 중간중간마다 사실 산티아고가 여러 가지 기획을 내놨을 때 뭐 크리스탈 잔을 찻잔으로 활용해서 그쪽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좀 주면서 여기 구경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기획 냈을 때 사실 이 주인장이 처음에는 이렇게 반대를 하다가 설득당해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이 크리스탈 가게가 좀 번창하거든요. 다시 약간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실 네. 나 아는 사람한테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부천 중동에 빌딩도 있고 그런 부자인 아줌마가 커피숍을 열었다는 거야. 커피숍을 열었는데 자기는 거기서 돈 벌려고 커피숍을 연 게 아니라 심심하니까 취미 생활하려고 커피숍을 열었으니까 가격도 후려친 거예요. 가격도 뭐 1,000원, 1,500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옆집도 주변에 있는 집들은 3,500원, 4,000원 이렇게 받는데 그래서 주변에 있는 커피숍 주인들이 와서 항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1,000원 올렸다고. 그냥 현실적인 뷰는 그런데 저는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냥 그죠. 그거 그냥 그렇게 저는 보였어요. 그냥 그게 그 주인이 이제 부자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던 상태에서도 그걸 한 거고 뭐 그러니까 저는 계속 간다. 쭉 간다. 쭉 간다. 고. 그러니까 아예 안 간다. 네. 안 간다. 쭉 간다. 죽어도 간다. 가다 죽어라서 일단 간다.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산티아고가 양치는 일을 너무너무 좋아해. 너무 막 나의 인생 잡이야. 그럼 포기 안 하고 그 보물 뭐 금덩어리 몇 개 찾으러 안 갔을 것 같고 난 그냥 살려고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야. 그러면 한 번쯤 나는 요걸 하고 싶어. 그러니까 끌리는 대로 살 것 같아요. 끌리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양치는 걸 하고 싶으면 양치는 걸 하고 이게 하기 싫어졌어. 다른 거 하고 싶어. 그럼 다른 거 하고 뭐 직업 그러면은 그 보물에 끌린 거네요. 돈에 끌렸네. 돈에 그렇죠. 끌려서 그래서 저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뭐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소설이 막 100% 이렇게 그 보물을 찾으러 간다는 거에 그렇게 막 100% 막 동감이 가진 않지만 비유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가 중간에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어. 이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일로 가는 길에 유리잔 파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크리스탈이 너무 재밌어졌어요. 이게 내 인생 잡인 것 같아. 그러면 그걸 하다가 다시 꿈 찾고 싶으면 꿈 찾는 거고 그러니까
굳이 한 번 딱 꿈을 딱 정해놓고 이걸 향해서 뭐 사랑이고 뭐가 다 무시하고 가야 된다는 아닌 것 같고 꿈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초딩 때 꿈이 거의 한 열 몇 번 바뀌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거의 이거에 예로 들면 나머진 다 새끼리고 너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게 너의 꿈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니까. 나는 평생 꿈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꿈이 뭐냐고 적어내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적어낼 게 없어. 꿈이 없는데. 안 하면은 선생님한테 혼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도 적어내라고. 그러니까 저는 꿈이라기보다는 직업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이걸로 돈까지 벌면 더 좋은 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돈을 벌려면 거의 돈 버는데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쓰니까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돈 벌면 좋으니까 현실적으로 아주 어렵긴 하지만 그런 일을 찾으면 베스트죠. 좋아하는 일도 일이 되면 좋아할 수 없다는 보통은 그렇지. 응. 말이 그렇기는. 있어서 저는 일 안 하는 게 꿈이었어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직업 백수, 직업 일을 하지 않는 건물주. 취미로 그런 카페 하는 그런 느낌의 직업 직업 건물주 되게 취미로 좋네. 취미로 취미로 바리스타 하는 아저씨. 꿈 건물주. 사실 이 책은 한번 저는 이제 이 책 사실 저는 인생 책이 2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게 잘 안 풀리거나 이런 걸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그 일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 만화면 훌륭한 작품들 보면서 약간 이 기운을 얻는 거고요. 근데 약간 인생이나 이런 거에서 약간 중간마다 슬럼프나 이런 게 올 때 저는 책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연금술사고 하나는 약간 데미안이에요. 근데 이 책을 이제 올해 여름에 한 4번째, 5번째로 다시 읽은 건데 저는 다시 읽어봤을 때 좋았어요. 다시 좋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좋은 영화나 좋은 책이 기준이 저 같은 경우에는 매번 봐도 약간 다른 점이 보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약간 대부분 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2번째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이거 나오고 이 부분에서 이거 나오겠구나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볼 때마다 약간 좋았던 것들이 대부분 좋은 영화나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금술사랑 데미안이 그랬고 이제 연금술사는 다른 분들도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중간중간 볼 때마다 그래도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그래 좀 우화적으로 보면 괜찮다라고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근데 현실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이 사이에서 약간 외줄타기 하는 식으로 약간 보게 되거든요. 요번 여름에 봤을 때 약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지 삶의 은유지라는 거와 이거는 좀 삶의 은유라고 하기엔 좀 너무 다른데 이 2개에서 약간 외줄타기 하면서 봤는데 올 여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볼만한 책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작가가 이 책으로 이 책이 전 세계에서 번역본으로 된 게 한 50 몇 개가 되나 봐요. 그래서 파울로 코엘로가 이 작가 이름이 파울로 코엘로인데 이 작가가 그 다양한 번역본 한 책의 다양한 번역본으로 된 거에 일정 시간 동안 제일로 많이 사인한 걸로 기네스북에 오르긴 했는데 그만큼 사랑도 많이 받았던 책이다 보니까 한 번쯤은 읽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는 할 수 있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라. 구축하라. 예, 우리나라 같은 기본소득을 경우에는 줘라. 우리나라 같은 금덩이를 경우에는 내가 공무원을 하고 있다고 쳐봐요.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술이 하고 싶어졌어. 그럼 공무원을 때려치고 미술을 갈 수가 하세요. 없지. 취미로. 네, 취미로 하라 그러지. 그러다가 미술을 열심히 정말 자기는 정말 온갖 열의를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어. 그럼 나이를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그 나이 먹어서 다시 내가 취직을 할 수 있냐? 없잖아 우리는. 우리는 취직할 때 나이로 항상 차별이 되니까. 중간에 뭐 했어? 그림 그렸어. 너 또라이 아니냐? 이러잖아. 현실적으로 해도. 좀 얘기하자면
저 시대랑 지금 시대랑은 다르잖아요. 그죠. 저 책의 배경인데 지금 시대는 사실상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잖아요. 차라리 저 시대 땐 아유 그래 와서 밥이나 얻어 먹으라고 너 일해 하고 굶어 죽진 않지. 지금은 아유 와서 밥이나 누가 그래요 그냥 너 쓸모없는 노동자야 그러면 아웃인 거죠 그냥. 폐지 주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노동하는 거에서 함부로 벗어날 수 없는 사회잖아요. 오히려 더 농노는 비약인 것 같고. 근데 저 때는 또 어떻게 보면은 저 때가 더 위험하지. 어떻게 함부로 그 양을 갖고 있는데 벗어나라고 하는데 목숨 걸고 가는 거잖아요. 정말 다시 사람들이 아무도 날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데로 가는 거니까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감안하면서도 지금 우리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와 미친 짓을 한다 저 사람. 그래서 뭐 서울대를 가는데 왜 나와? 다 자퇴를 왜 해? 이런 사람도 있고 해. 왜 가수를 해? 물론 아주 극히 적은 사람들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 때려치우고 뭐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아, 난 도저히 이렇게 못 산다. 근데 그게 결국은 어떤 뭐 돈 이런 거 다 떠나서 자기의 선호도 때문인 거잖아요. 자기의 나 좋아함, 네, 난 이건 못해. 난 도저히 이건 참을 수 없어. 그러니까 사실 차악을 선택하는 거지만 그나마 덜 나쁜 거. 나 이건 절대 못 참아. 이런 선택하는 거지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거를. 그리고 너무 해석이 다양하게 되는 책이라 계속 그 책 속에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책이라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까 뒤인가? 앞에를 보니까 한 80개 언어로 한 1억 6천만 부가 팔렸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독재네, 독재. 80개로 번역될 만한 언어가 해리포터보다는 덜 팔렸을 것 같겠는데, 그쵸? 있는지? 해리포터는 시리즈가 시리즈가 많잖아요. 많아서. 그런가? 단일권으로는 이게 답인가? 47년생이니까 나이도 이제 아니지, 단일권으로 해도 해리포터가 훨씬 마법사의 돌은 진짜 많았잖아요. 거의 집에 한 권씩 있었던 것 난 같은데 우리. 해리포터는 영화도 안 봤어요. 난. 아 그래요? 책도 안 보고 저 영화도 안 초중딩 때는 진짜 이 반에 마법사의 돌은 안 읽은 애는 없었어. 나이가 9살인데 초등. 저는 처음으로 해리포터 그 입문작이 신비한동물사전 아 그거예요. 그래요? 저는 왜 저가 영화를 보기 시작한 게 고등학교 때부터인데 그때는 지금 말하는 명작들의 시리즈는 다 중간 정도라 약간 이렇게 입문을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한참 길었었으니까. 이렇게 나이가 두 분의 나이가 이렇게. 근데 연금술사는 한 번 더 읽어보고 싶긴 해요. 너무 오래전에 읽었고 너무 어릴 때 읽어가지고 지금 읽으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줄거리를 듣는 것과 여기 쓰여져 있는 문장을 직접 읽는 건 그죠, 다르니까 네, 궁금하네요. 삶에 너무 찌들어서 읽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긴 뭔 한데. 헛소리야? 막 이렇게 개연성이 하나도 없네. 막 이런. 왜 꿈을 찾으러 나가? 막 이러면서. 건물주 아니면 안 되지.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은 책 연금술사. 단돈 12,000원. 다들 한 번씩은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쌀 수 있어요. 맞아요. 요즘에. 10%밖에 안 되니까 도서정가제 때문에 빌려보세요. 네. 그죠? 최저 11,800원. 중고서점 가면 더 쌀 텐데. 그러네요. 중고서점 있을 것 같아. 빌려보세요. 9월동 가면 있잖아요. 그죠? 1억 6천만 부나 팔렸으니까 그만큼 한 번 읽고 중고로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친구 집에 많이 있을 거예요. 빌려보세요. 도서관에는 꼭 있을 겁니다. 이런 네. 책들은. 그러니까 한 번쯤은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Superman.